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주 흔하디 흔한 식재료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봄이면 산에서 캐고 할머니 밥상에는 항상 올라오던 바로 그것, 고사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사리를 제대로 먹으면 당뇨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리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지라는 경고.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약 60분 동안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간에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나오는 절대 금지. 이 부분을 모르고 고사리를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폭등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아침에 밥 한 공기 드시고 나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비싼 약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운동도 아닌 밥상 위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로요. 네, 바로 고사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당뇨 환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3년 기준으로 약 550만 명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당뇨 전 단계, 즉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은 분들이 무려 1,5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꼴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중에 분명히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본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저 DJ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이제 고사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사리, 학명으로는 프테리디움 아퀼리눔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서 자라는 양치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봄철에 어린 순을 꺾어서 말린 뒤 나물로 먹는데요. 제사상, 비빔밥, 각종 나물 무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친숙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고사리가 당뇨에 좋다는 이야기,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서 잠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사리 먹으면 당뇨 낫는다고 무조건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떤 성분이 왜 혈당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현명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계속 들어보시죠. 고사리에는 정말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이섬유입니다. 고사리 100g 기준으로 식이섬유가 약 4.5g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식이섬유는 장에서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식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사리의 식이섬유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분은 칼륨입니다. 고사리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생고사리 기준으로 100g에 약 37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칼륨이 당뇨에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칼륨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칼륨이 췌장의 베타 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을 더 잘 분비하게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사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칼륨 공급이 원활해지고
인슐린 분비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채소 중에서 단백질이 꽤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가 바로 고사리입니다. 건고사리 기준으로 100g에 약 20g 안팎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물론 건고사리는 수분이 빠져서 농축된 상태이긴 하지만 일반 채소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과 달리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막아주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고사리가 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기서 잠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고사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이라고 하면 대부분 포도, 블루베리, 녹차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요. 고사리에도 상당한 양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게 왜 당뇨에 중요하냐면요. 당뇨 환자분들은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거든요. 고사리의 폴리페놀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당뇨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나요? 식이섬유, 칼륨, 단백질, 폴리페놀. 이 네 가지 성분만으로도 고사리가 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요.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먼저 고사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사리는 크게 생고사리와 건고사리 두 가지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봄철 제철에는 생고사리를, 나머지 계절에는 말린 건고사리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어떤 걸 쓰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삶기와 우려내기입니다. 왜냐하면 고사리에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절대 금지 이것과 연결됩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고사리를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고사리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충분한 양의 물에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려야 합니다. 하룻밤 담가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린 후에는 물을 교체하고 다시 한번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30분 이상 삶아줍니다. 삶은 후에는 찬물에 헹궈서 또 2~3시간 물에 담가 불순물과 독성 성분을 최대한 우려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귀찮다고 생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생고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준 다음에 찬물에 여러 번 헹궈주고 물에 담가 우려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 고사리가 몸에 이로운 음식이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계속 들어보시겠죠? 이제 올바르게 손질된 고사리를 어떻게 먹어야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물 무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장과 참기름으로만 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장은 소량 사용해도 충분한 감칠맛이 나고 참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단, 설탕은 절대로 넣지 마세요. 설탕을 넣는 순간 혈당에 도움이 되는 반찬이 혈당을 올리는 반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사리국입니다. 된장과 함께 끓이는 고사리 된장국인데요. 된장 자체에도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고사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소금이나 된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져서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넣어주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고혈압도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나트륨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비빔밥에 넣는 방법입니다. 현미밥에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콩나물 등 다양한 나물을 곁들여서 비빔밥으로 드시면 밥의 혈당 지수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 총량이 늘어나서 혈당 스파이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단, 고추장을 사용하실 때는 당분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최대한 담백한 제품을 선택하시고 적은 양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고사리의 영양 성분과 올바른 조리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하지만 이것은 절대 금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고사리에 들어있는 프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에 대해 말씀드렸죠? 이 성분은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독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충분히 삶고 우려내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날 것이나 덜 익힌 상태로 먹을 경우입니다. 고사리를 생즙으로 내서 먹거나 제대로 삶지 않고 먹으면 이 프타킬로사이드가 체내에 그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동물 실험에서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리는 반드시 충분히 삶아서 먹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절대 금지입니다. 두 번째 절대 금지는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고사리를 무칠 때 설탕, 올리고당, 물엿 같은 당류를 넣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 나물을 무칠 때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조금씩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고사리를 드시는데 설탕을 넣어서 무치면 오히려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고사리 무침에 설탕 금지입니다. 세 번째 절대 금지. 이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고사리를 기름에 볶을 때 버터나 마가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버터는 포화 지방이 많고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 함유될 수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고사리는 반드시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거나 무쳐 드세요. 네 번째 절대 금지. 고사리를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고사리는 하루에 한 번, 한 접시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인 티아미나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체내에서 비타민 B1을 파괴할 수 있어서 고사리를 과도하게 먹으면 비타민 B1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로감, 신경계 이상,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적당히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절대 금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 것이나 덜 익힌 고사리 절대 금지, 설탕 넣어 무치는 것 절대 금지, 버터나 마가린으로 볶는 것 절대 금지,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 절대 금지. 이 4가지만 지키시면 고사리는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 정도 왔네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잠깐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논문도 보고, 의학 자료도 보고, 실제 당뇨 환자분들의 후기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었어요. 당뇨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의 식단에는 예외 없이 채소와 나물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고사리도 그중 하나고요. 특효약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식습관의 변화가 혈당을 바꿀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고사리와 당뇨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혈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서 에너지로 쓰게 해줍니다. 그런데 당뇨가 생기면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은 있는데 세포가 인슐린의 반응을 잘 안 하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 거죠. 고사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정리해드리면요.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칼륨은 췌장 기능을 도와 인슐린 분비를 원활하게 합니다. 폴리페놀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물론 고사리 하나만으로 당뇨가 완치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식단의 일부로 고사리를 꾸준히 포함시키면 분명히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품들이죠.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사리 나물 반찬 옆에 두부 요리 하나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균형 잡힌 혈당 관리 식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주입니다.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고사리와 여주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 관리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주 특유의 쓴맛이 있어서 처음에는 드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주차 형태로 드시면 좀 더 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바실러스균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이 유익균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들에서 장 건강과 혈당 조절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고사리의 식이섬유와 청국장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미밥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백미 대신 현미밥을 드시면 혈당 지수가 훨씬 낮아집니다. 백미의 혈당 지수가 약 70 수준인 반면 현미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로 현저히 낮습니다. 고사리 나물과 현미밥의 조합, 정말 당뇨 환자분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단을 짜야 하지?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고사리 활용 하루 식단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현미밥 반 공기와 두부 된장국, 그리고 고사리 나물입니다. 양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구성입니다. 점심은 좀 더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현미 비빔밥에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콩나물을 올리고 달걀 프라이 하나를 얹은 비빔밥입니다. 고추장은 당분 없는 제품으로
아주 소량만 사용하세요. 저녁은 현미밥과 청국장찌개, 그리고 고사리와 버섯을 함께 볶은 반찬입니다. 버섯도 혈당 조절에 좋은 식품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루 3끼 식단에 고사리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면서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 즉 단순당이 많은 과자, 빵, 라면, 떡, 흰쌀밥, 단 음료 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게 고사리로 당뇨를 관리하는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당뇨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참아야 하고, 혈당 체크도 해야 하고, 약도 먹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뇨 관리는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더 쉬운 첫 번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요. 나쁜 음식을 무조건 끊으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서서히 식단을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린 고사리가 바로 그 더하기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시죠? 이제 반환점을 지나서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 실제로 고사리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꾸준히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지금 바로 음량 좀 더 높여주세요.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50g에서 100g이 적당합니다. 이게 삶아서 손질된 고사리 기준으로요. 요리하고 나서 접시에 담았을 때 보통 한 접시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양을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얼마나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식이요법의 효과는 보통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부터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혈당 수치라는 것은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요. 서서히 개선되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1년. 꾸준히 실천하면서 공복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 인내심이 결국 건강을 되찾아드립니다. 자, 이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즉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사리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사리에 칼륨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체내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영양사와 상담 후에 고사리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혈액 희석제, 즉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K가 일부 들어있는데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라 와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와파린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고사리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사리는 십자화과 채소처럼 강한 갑상선 기능 억제 효과는 없지만 대량 섭취 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루 한 접시 정도는 문제없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사리가 위험한 음식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즐겨 드셨던 식품이고 올바르게 손질해서 적당량을 드시면 매우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사리의 역사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드릴게요. 고사리는 정말 오래된 식물입니다. 무려 3억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식물이에요. 공룡이 살던 시대에도 고사리는 이미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살아남은 식물이 바로 고사리인 거죠. 생존력이 정말 강한 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사리를 식용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식품입니다. 민간에서는 예로부터 고사리를 이열치열이라 하여 몸에 열을 내리는 데 쓰기도 했고 기운을 보강하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이 모든 효능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접점을 찾아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라는 병이 무섭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뇨를 진단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는 완치는 어렵지만 잘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단을 개선한 후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서 약을 줄이거나 끊은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고사리는 식이섬유, 칼륨, 단백질,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올바르게 먹으려면 반드시 충분히 삶고 우려내야 하고 설탕을 넣지 않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조리해야 합니다. 하루 한 접시 정도를 현미밥, 두부, 청국장 등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 항응고제 복용,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금지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날 것이나 덜 삶은 고사리 절대 금지, 설탕 넣어 무치는 것 절대 금지, 버터나 마가린으로 볶는 것 절대 금지,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것 절대 금지. 이 4가지만 지키신다면 고사리는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훌륭한 도우미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밥상 위에 고사리 한 접시를 올리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내일 장을 보실 때 고사리를 한 봉지 집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방법대로 손질하고 조리해서 드셔보세요. 그 첫걸음이 혈당 관리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를 진단받으셨거나 혈당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치료와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치료와 지도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이 관리 방법을 소개해 드린 겁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는 것은 절대 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약 60분 동안 저와 함께 고사리와 당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